안녕하십니까, 정민박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아우디 A4 차량인데, 고객님께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차량을 입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DPF 쪽 이상이 있어서 입고가 된 건데, 중요한 거는 DPF는 탈거해서 클리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공간이 매우 없습니다, 이 차량이. 이 엔진들, 폭스바겐 그룹의 2.0 디젤 엔진들이 주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저압 EGR 쿨러가 터진다든가, 냉각수가 원래는 붉은색 계열의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그 냉각수가 시커멓게 변해요. 이제 그렇게 변하는 원인이 뭔가 또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본 차량은 냉각수가 그렇게 크게 오염이 되진 않았으나 작업을 하면서 예방 정비 차원에서 작업을 할 건데,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할 거예요. 물론 엔진을 안 내리고도 작업이 가능해요. 퀄리티 있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엔진을 내리는 거예요. 엔진을 안 내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분명 손이 안 닿는 부분이나 작업이 조금 엉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내려서 DPF 탈거하고 이제 저압 EGR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엔진을 내린 김에 이 차량이 이제 10만 킬로 정도가 되었어요. 이 차들, 이 엔진들 타이밍 벨트, 골프도 마찬가지고 뭐 티구안도 마찬가지고, 이 2.0 디젤 엔진 들어간 거 타이밍 벨트 작업을 10만 킬로 전후로 해주는 게 좋아요.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만 킬로 전후로 이제 예방 정비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면 앞에만 탈거하고도 작업이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좁은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안 나와요. 어차피 타이밍 벨트를 탈거하면 워터펌프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워터펌프도 교체를 할 거예요. 내렸을 때 한 방에 깔끔하게 작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엔진을 내려서 고객님이랑 상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보통 A6들까지는 굳이 엔진을 내리지 않고도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는 있어요. 차량이 A4다 보니까 이제 엔진을 내려서 해야 된다. 엔진 내일 후딱 내려서 작업하면서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잘 망가지는 부분들 설명 하나하나씩 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탈거하고 있는 부품이 DPF랑 연결이 되어 있는 EGR 쿨러입니다. 저압 EGR 쿨러. 이제 요게 이제 많이 터지는데, 우리 골프들이나 그 엔진이 가로 배치인 차들은 엔진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 차량 뒤쪽에서 작업이 가능한데, 이 차는 진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막 손을 우겨넣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뭐 배선이라든지 좀 힘을 줘서 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해서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임으로 많이 받으려고 엔진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오픈할게요. 그러니까 엔진 탈부착하고 DPF 탈거해서 클리닝하고 EGR 교체하고 타이밍 쪽 작업하고 다 해서 총 공임이 15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서 작업도 깔끔하게 하고 이래야지만 하자가 안 생겨요. 수입차들은 공간 안 나온 상태에서 막 손 넣고 막 어거지로 하다 보면은 조금 미흡하게 작업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미흡하게 작업이 될 수도 있어서 고객님이랑 얘기해서 엔진 내려서 작업하는 거고, 이제 DPF를 탈거할 거예요. DPF 클리닝 보내놓고 요 앞에 요 이제 전방 크랑크 실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닦을 수 있는 거 더 닦고 이상 있는 거 다 보이니까 부속대만 추가해서라도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DPF 클리닝을 보낼 때는 센서류는 전부 탈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탈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이거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원래 빡빡해요? 열 먹어서 빡빡해져 가지고 빼면서도 여기가 다 뭉그러지면서 나오거든요, 잘못 빼면. 매연.
2.0 엔진도 그렇고 3.0 엔진도 그렇고 이제 낙스 관련해서 이제 경고등 들어온 차량들이 좀 있는데 그 차량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아우디 엔진 초창기에 만질 때 이 요소수 노즐을 뺐는데 노즐 분사 구멍이 원래 이렇게 작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요소수 결정이 여기에 쌓여 가지고 구멍이 이만하다고 하면은 요소수 결정이 이 테두리부터 쌓여서 구멍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스 관련해서 경고등이 계속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BMW는 베개 라인에 그 요소수를 넓게 퍼뜨려 주려고 안에 와류 장치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끼어서 베개 라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벽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쌓이면서 진짜로 구멍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어우, 이거를 차상에서 떼려고 해봐 죽겠죠. 이 안에도 보면 보이시죠? 가루. 이게 이제 쿨러예요. 쿨러가 달려있는 차들이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코어들이 터지면서 냉각수에 배기가스가 섞여요. 그리고 두 번째, 하얀 가루가 요소수 결정이잖아요. 이게 이 구멍 안에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저하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효율이 안 나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 EGR이. 그리고 이 앞쪽에 와서 보면 이 흡기 매니폴드가 순행식 쿨러가 달려 있는데, 요 안에 보면 요 냉각 파이프들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차는 거기서도 잘 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 벨트입니다. 보시면 이건 신품, 이건 기존에 껴있던 거. 벌써 색깔부터가 다르죠. 이렇게 갈색으로 갈변하고 경화하면서 벨트가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타이밍 벨트 절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 벨트를 교체를 하게 되면 워터펌프도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워터펌프가 문제가 안 생기면은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심지어 이 워터펌프조차도 냉각수 누수가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방 정비 차원에서 교체해 주는 것이고, 신형 엔진들의 요 전방 크랑크 리드나 플랜지인데, 얘도 보면은 오일이 여기서 막 새고 있죠. 어딘가에서 새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같이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텐셔너도 교체. 길이 열리니까 뒤로 나오네. 이렇게 안 풀리면 불 대야지.
뜨거워. 벨트 텐셔너. 타이밍 끝. DPF는 클리닝 다 끝나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장착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제가 EGR 쿨러를 탈거하기 위해서 클램프 딱 2개 풀었거든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5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차상에서 풀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손 놓고 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러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안 나오니까 작업성도 안 나오고 뺐다가 끼고 나서도 다시 걸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좀 찝찝하게 걸릴 수도 있고 작업자도 찝찝하고 안 내리고 어떻게든 작업은 되는데 퀄리티가 안 나온다. 공임을 조금 더 내더라도 엔진을 내려서 보이는 것들 이상 있는 것들 다 싹수리 하시고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 잘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차상에서 뺄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네, 끔찍해. 어휴, 이 호수 빼는 게 이렇게 아파라. 이렇게 내려서 하는데도 다치고 안 내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얘 어찌됐건 얘는 열 교환기예요. 열 교환기. 그러면은 이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이 관과 이 냉각수가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이 섞이게 됩니다. 배균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냉각수가 오염이 많이 되겠죠. 합체. 땡 김에 요소수 이제 노즐도 세척을 할 건데 보시면 결정 많이 끼어 있죠. 이거를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가준다. 우와 씨 이거 봐. 거기다 닦여 나갔죠. 엔진을 내리니까 하는 김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렇지. 팀워크 좋아. 고장코도 없어. 작업은 다 잘 끝났습니다. 뭐 경고등도 딱히 들어오는 거 없고 모든 학습값 다 초기화했고
그리고 특별히 뭐 문제 있는 건 없는데 고객님께서 뭐 또 조금 이것저것 그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이제 출고가 가능할 것 같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작업이 무조건적으로 엔진을 내려야 되는 작업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는데 차도 작고 엔진룸도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 퀄리티를 위해서 그냥 이번에 한번 내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지, 무조건적으로 엔진 내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숙달 되신 분이 하시면은 뭐 멀쩡하게 잘 할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닌 작업을 하더라도 엔진을 내려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호수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커넥터류를 조립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세척이든 손이 안 들어가니까 제대로 안 닦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작업을 하고 났는데도 얼마 안 가서 또 새고 또 문제가 막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 뭐 좋다라는 거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업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작업인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킬로를 주행을 했고 예방 정비도 할 겸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차량은 지금 주행함에 있어서 엔진 쪽, 파워트레인 쪽 경고등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서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신 나머지 작업들만 마무리해서 이제 출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정비박스였습니다.